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크리스마스 이브이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 또 크게 악재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내일 우리가 쉬잖아요. 쉬고 난 다음에 또 목요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통해서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전화로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말로 혼란스러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럴 때만이라도 사랑하는 분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잘 보내시고 내일도 잘 쉬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놓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0.06% 정도대 떨어지면서 거의 잘 방어했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13%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냥 방어를 잘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조금 이렇게 힘이 약한 흐름이었죠. 오늘 크게 매수하는 것도 없고 크게 매도하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수급도 본다 하더라도요. 외국인들이 많이 판 것도 아니고 많이 산 것도 아닌 진짜 어정쩡한 지금 외국인들이 61억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61억만 매도한 건 아니겠죠. 이렇게 62억 매도했다, 개인들이 1,000억 샀다 이건 아닐 거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사거나 팔거나 하면서 단타를 쳤다라고 정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싼 걸 좀 팔고 저가 있는 걸 좀 사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기관도 오늘은 크게 이렇게 베팅을 무리하게 한다거나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어느 정도의 돈을 많이 쓴다거나 하지 않고 관망하는 정도의 흐름이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래량도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지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금 1,560원대를 뚫고 올라갔다가 1,459원 1,460원대를 뚫었다가 1,459원쯤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장중에 지금은 60.3원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60원을 뚫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50원을 뚫고 난 다음에 거기가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60원을 뚫었다는 것은 70원, 80원, 90원도 위태롭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팔고 난 다음에 증시의 매수 대기 자금으로 놔둬놨다면 굳이 원화를 팔고 미국에 있는 달러를 살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 외국인들이 증시 대기 자금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팔고 난 다음에 다 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외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져 있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계속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화 유출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이건 지금 외환 당국에서도 계속 관리하겠다. 지금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긴급 브리핑도 하고 긴급 회의도 하고 소집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지금 가속도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외화가 유출을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 몸으로 친다면 피가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가 처음에 우리가 상처가 났다고 해서 피가 좀 흐른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빈혈이 오게 되고 그렇게 빈혈이 왔을 때 제대로 걷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뭔가 쓰러진다거나 다양한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환율이 올라가 있다는 것만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환율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 다양한 증상들 때문에 이 환율이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한국의 투자 메리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야,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환율이 저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까지 돈이 싼 거 아닐까? 돈이 싸진 이유는 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엔화가 쌀 때, 엔화가 굉장히 저점에 와 있을 때 일본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한 국가의 돈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되거나 너무 싸지게 되거나 급격하게 빠지게 되고 하면은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이유 없이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내수 문제부터 해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부터 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환구에서 돈을 빼자라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 뭐 1,300원에 샀든 1,400원에 샀든 1,500원에 샀든 1,440원에 샀든 1,450원에 샀든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손실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주식도 팔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1,500원을 뚫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500원을 뚫게 된다면은 나가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금융위기만큼, 외환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외환위기만큼의 환율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내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평가절하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한국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식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시장이 거짓말하고 있거나 금값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금값이 올라갈 때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을 때 안전자산이 조금 더 믿을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도 채권이라던가 뭐 환율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주식시장을 믿을 만할 것인가 환율과 채권 이런 금리들을 이해를 하면서 좀 더 믿어야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현 상태에서는 주식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만큼 이 환율이 뭐 크리스마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연말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환율이 안정권 그러니까 다시 1,400 초입부까지 다시 밀고 내려갈 수는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내려왔을 때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되겠구나라고 기대하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외국인들이 싸다고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돈이 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실제로 돈을 들고 놀러는 올 것 같은데 투자 메리트가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 환율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오른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환율이 조금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우리는 달러 투자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좀 더 실력이 있고 좀 더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나가고 있는 곳은 환율이더라. 그러니까 달러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식시장에서는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여지지만 이건 눈속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 반등이 나간다기보다는 역시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환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저의 전략과 저의 분석은 아마 그대로 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환율이 안정화되는지를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의 내용들은 굉장히 지금 난잡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다룰 이유도 없고 다루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기업이 어떻고 뭐 지금 주도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 없이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할 것도 없고 국제 정세부터 해서 지금 뭐 트럼프 이기가 뭐 들어와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려면요 1시간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강연회에서 해드릴 거니까요. 강연회 오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들 뭐 지금 전략은 간단합니다. 올라가면 팔면 되고 내려가면 사면 되는데 내려갔을 때 사도 되는 기업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방송국에서도 방송사에서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바닥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신규 매수는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리면서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종목 상담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바로 상담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OS랩. 다시 한번요. SOS랩. SOS랩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500원에 30%요. 산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엊그저께요. 지금 그 주식을 사실 타이밍인 것 같으세요? 아니요. 네, 일단 뭐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적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고요. 사실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술 특례 상장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이저라든지 뭐 3D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메리트와 기대감 이런 것들로 기술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기업은 실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근데 보통 이런 기업들은 언제 올라오는가 하면은 신규 상장주,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요. 보통은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안 가고 있을 때 돈이 몰려 들어갈 게 삼성전자는 아는 기업이고 LG도 아는 기업이고 뭐 현대도 아는 기업이고 뭐 다 아는 기업인데 SOS를 뭔가 신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걸 한번 먹어볼까? 모르는 걸 한번 사볼까? 하는 그런 매수세들이 좀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세력들도 이럴 때 증시가 안 좋을 때 많이 끌어올리기도 해요. 시청자님처럼 지금 이렇게 사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것들이 튀어오르는 그런 특징들은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올라올 때 사실 잘 정리해야 되는 관점, 물려있는 분들이 잘 매도를 하셔야 됐고 미리 아래쪽에 산 사람들이 매도를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사셨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저점 라인, 손절 라인 잡아놓고 그냥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내려가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매매가 될 것 같고요. 11,500원짜리 밀리면 손절하시기 바라겠고 위에 올라가면은 14,000원대부터 16,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분할 매도를 통해 갖고 수익을 다 챙겨내시길 바라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매도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드림텍. 뭐라고요? 드림텍. 드림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500원에 25%예. 1,500원에 25%. 25%요? 예. 일단 뭐 추가 매수할 자금은 있으신 건가요? 이게 이제 네, 매수하신 금액만큼 있으세요 혹시? 네, 지금 전화가 상담이 잘 안 될 것 같죠? 지금 뭔가 전화 딴 데서 온 걸 잘못 누르신 것 같은데 뭐 그냥 전화 상담 대화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하시는 분들 전화 잘 들고 계셔주세요. 왜 이럽니까? 그래서 잘 보내시고요.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저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어쨌든 드림텍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림텍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져내려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관련주로 엮여 있긴 한데 뭐 자회사 계열사 쪽에서 이제 예전에 과거에 이제 우리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던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엮이고. 뭐 스마트폰 쪽으로도 엮이고 로봇으로도 엮이고 좀 여기저기 좀 많이 엮여 있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한때 2020년 코로나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증시에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올 때 그때 한번 거품이 딱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이후로는 재료가 별로 없고 테마가 잘 살아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메라 모듈부터 해서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도 엮여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로봇 관련주 반도체 같은 거 움직이고 로봇 관련주 움직이고 2차전지 같은 거 움직이고 할 때 그때가 작년이었죠. 작년 한 중순에서 말 정도쯤 지나갈 때 이때 로봇 관련 막 움직일 때 같이 올라갔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때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사셨겠지만은 뭐 장도 안 받쳐주고 있고 재료도 그렇게까지 탄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업으로 본다면은 이제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요즘에 좀 안 좋아지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은 좀 나오고 있고 매출도 적당히 그냥 잘 방어가 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물론 실적 다시 말씀드리지만 줄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실적 안 좋고 적자 나는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 추가 매수할 돈이 있냐라고 여쭤본 이유가 밑으로 빠져내려간다면 추가 매수할 만한 가치는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이 흐름이면 그냥 5,500원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장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5,500원까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5,500원까지 흘러내려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좀 추가 매수하고 탈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는 한 3년, 2, 3년 정도는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바닥 쪽에서 추가 매수만 잘하게 된다면은 2, 3년 기다릴 것을 한 1, 2년으로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올 때까지는 잘 버티셨다가 5,000원에서 5,5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은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금액, 현금을 잘 쥐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00원에서 5,500원까지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고 그때는 전화 끊지 마세요.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7만 4,800원에 30%요. 일단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장기 투자로 보고 계시는 건지 단기로 보고 계시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산 지가 지금 1년 됐거든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 장기로 보고 계시는 건지 단기로 보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장기로 보고 있어요. 장기로 볼 것 같으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하는 방식과 단기 투자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애초에 달라요. 상담 출발부터 달라요. 그냥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것과 단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진짜 우리 왜 제가 음식 비유를 좀 많이 하지만 짜장면하고 짬뽕이 같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냥 다른 음식이라고요. 완전히 다른 음식의 다른 방식의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네네. 내가 단기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 상담 내용이 달라지고요. 장기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근데 장기 투자는요. 대부분의 장기 투자의 기본 핵심 뭐냐면 기다려야 돼요. 그냥 멀리 보고 수익률 좀 높여가지고 기다립니다. 길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도 높게 멀리 볼 수 있는데 짧게 단기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사실 20만 원대부터 매도하기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20만 원대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왔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왔다가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장기로 본다면 그 잠깐의 움직임은 별 의미가 없어요. 단기로만 보면은 팔아야 되는 자리지만은 장기로 본다면 20만 원을 넘어야 매도하는 것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로 볼 거면 20만 원부터 파세요가 맞고 장기로 볼 거면 20만 원 넘어가서 22만 원, 25만 원까지 가져가세요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떤 투자를 하실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로 장기로 가져간다 할 했으니까 20만 원 올라올 때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2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여기서는 네. 올라올 때 그냥 뭐 흔들리거나 할 게 없고 올라가다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 알 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올라왔다가 빠지는데 또 빠졌어. 이러면 그냥 단기 투자는 건데 단기로 하실 거면 또 내용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 왼쪽으로 바람이 불면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뭐 오른쪽 바람 불면 오른쪽 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자기 중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장기로 볼 거다라고 했으면 20만 원 올라갔다 빠지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2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가져가는 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특히나 이건 그렇게 해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실적도 네, 나쁘지 네. 않고 요즘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시밀러 산업 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 치고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뭐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이렇게 없어졌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이런 거 합병하는 이야기가 좀 사라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런 재료를 뺀다 하더라도 실적 부분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장이 안 좋을 때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장이 안 좋을 때.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면은 역시나 장기로 가져가서 홀딩하는 것이 좀 좋고 장 안 좋을 때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선방해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이 더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왔다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왔다가 뭐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뭐 17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25만 원까지 갈 기업이기 때문에 괜히 어설프게 단기적으로 갈 건지 장기적으로 갈 건지 못 정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 정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장기로 간다 하셨으니까 그냥 22만 원대 넘어갈 때부터 분할 매도하시거나 25만 원대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좀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상담받을 이유 없어요, 이거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TV 소리가 좀 예. 들리는데 TV 소리 좀 줄여주시고요. 아, 네네네네. 네. 죄송해요. 어떤 게 궁금하시죠? MS 오토텍이고요. MS 오토텍이고요. 네네. 6,370원에 8%입니다. 6,370원에 8%. 8%요. 네네. 일단 뭐 8% 비중이시면은 이거는 뭐 네. 대응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현금은 네. 있으세요? 네네. 현금이 있으시면 뭐 네. 지금 당장 돈 벌어내면은 좋긴 좋은데 지금 안 벌어도 어쨌든 간에 벌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뭐, 네, 뭐 원금을 어쨌든 살지는 간에 돈 않아도. 벌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은 엎질러 접지만 지금 네. 뭐 수익률이 지금 뭐 마이너스 100%라고 잘못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6,300원에 매수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지금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예, 예. 그냥 들고 가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들고 가시면 지금 되겠고요. 처음에는 안 되고. 네, 안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000원대에서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리 잡는다는 네. 말을 제가 여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TV 보고 네. 계세요? 네. 네, TV가 한 템포 느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TV를 네. 보시게 되면은 차트가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네.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약간 네. 포물선을 그려본다면은 지금 펜으로 바꿔서 포물선을 그린다면은 약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그었는데 아마 한 템포 늦게 들어 보일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예, 예, 보입니다. 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게 자리 잡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럴 때 추가 매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자리 잡고 있다 싶을 때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시청자님은 네. 이게 자리 잡고 있는 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지 때문에 바로 이렇게 코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코앞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네. 지금 12월 달부터 12월 들어오자마자부터 2,100원 찍더니 올라가고 2,500원에 있으니까 이거 자리 잡는 거 아닌가 이렇게 코앞을 보고 있으니까 자리 잡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코앞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보이지만은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크게 본다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큰 걸 봐야 돼요. 자꾸 작은 예. 걸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눈을 감고 코끼리의 엉덩이만 만져가지고 그게 만지면서 코끼리라고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그건 잘 모르겠죠. 그리고 코끼리 네네. 엉덩이 사진만 확대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세포 하나만 보여주면 그게 코끼리인지 아닌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요. 주식 네. 차트는 크게 보는 겁니다. 전체를 예. 봐야 돼요. 전체 흐름에서 얘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나가 중요한 거지. 바로 코앞을 네.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지금 오늘 뭐 캔들 하나가 띄고 올라왔는데 이거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하면서 할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이 세 가지 캔들 이거 오늘 MS 오토텍 차트 모양인데 이 세 개만 보고 이게 MS 오토텍인지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지 내려가려고 하는지 윈지 아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 이렇게 보는 습관을 버리시고 최대한 내가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크게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얘는 자리 안 잡고 있고요. 2,000원대 네. 자리 잡아준다면 좋아요. 왜냐하면 얘가 원래 지금까지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3,000원 이하까지 빠지게 되면 올라가고 3,000원 이하까지 빠지면 올라가고 3,000원 이하 빠지면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을 해왔던 기업이에요. 거의 15년 동안요. 네네.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나 하면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6,000원까지 올라가면 빠졌던 기업이에요.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요. 네. 그러니까 원래라면 3,000 사서 6,000 팔면 되는 기업을 지금 6,000 샀으니까 고생하는 거라고요. 맞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시면은 MS 오토텍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기업이고 자동차 부품으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만 잘 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가면 팔면 되기 때문에 지금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네. 하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내려가는 네, 네. 중입니까? 자리 잡은 겁니까? 아직요. 아직 내려가는 중이니까 내려가게 예, 냅두세요. 어차피 더 예. 살 거 더 싸게 사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는 게 낫겠습니까? 싸게 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네. 내려가는 걸 겁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더 내려가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네. 이야기하는 게 어차피 네. 추가하면서 하실 거라면 2,000원이 낫고 어차피 하실 거면 1,000원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네. 내려가봤자 올라갈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매수가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는 2,000원대 자리 잡는 게 중요하고 적어도 이렇게 네. 크게 봤을 때 옆으로 이렇게 여기서 빌빌빌빌 가기 시작하면 그때 전화 주시면 추가 매수가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요 2,000자리에서 자리 잡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아마 예. 한 내년 한 6월에서 내년 한 가을쯤 돼야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아, 여름까지는 예. 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자리 잡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그때까지 네. 현금 12%를 더 준비해 놓으세요. 20%까지 비중 맞추는 네. 것이 좋기 때문에 현금 12%를 네, 네. 놔둬놓고 절대 딴 종목 사면 안 됩니다. 방송 보다가 뭐 네, 누가 네. 이거 좋다고 해갖고 사버리고 이러면 이거 탈출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여보세요? 네. 오늘 전화 상담 참 힘들죠,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가족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찾으시나 봅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축제하시는 것도 좋은데 전화하셨으면 전화 좀 합시다. 그래서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볼 텐데 강원도 원주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제가 1시에 강원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도 저희가 제가 아마 송도 가기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송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송도에서는 오전 11시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송도로 오시면 일요일에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지를 보고 돌아와서 상담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원주와 송도 말고도 뭐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강연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각 지역에 내 근처에 있다라고 하신다면 가서 강의 그냥 무료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잘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연회 오셔가지고 각종 조언들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저는 원주와 송도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또 2025년에 대한 전략을 같이 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보면서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CJ ENM입니다. CJ ENM을 98,500원에 매수하셨고요. 지금 비중이 3%밖에 안 된다고 하셨네요. 3%밖에 안 되면 사실 상담받을 만한 그런 어떤 비중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3% 비중 사기에는 좋은 기업도 아니고 3% 비중 사기에는 3% 비중 왜 사요?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종목이 아마 많으신가 봅니다. 종목이 많은 건 좋지 않습니다. 종목이 한 20%대 비중으로 5개 정도 들고 가시거나 30% 비중으로 한 3개 정도 들고 가시는 것이 돈 벌기가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건 종목은 한 개 더 들고 왔을 때 수익률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목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계좌를 포트폴리오 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굳이 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계좌를 분산하게 되면은 뭐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뭐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그거는 반쯤 동의하고 반쯤 동의하지 않는 게 펀드 매니저라든지 자금이 큰 사람들은 분산할수록 좋은데요. 자금이 적을수록 분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고수익률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분산하면 그만큼 안전해지는 장점이 있지만은 그만큼 수익률도 떨어집니다. 원래 주식의 경제학의 가장 근본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개의 종목으로 분산시키면 내 종목 수익률은 10분의 1로 쪼그라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종목이 많으면 안 좋고요. 특히나 비중이 3% 들어가는데 CJ ENM과 같은 이렇게 1조 2천억짜리에 들어갔다. 이 3% 비중이 3억 정도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투자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종목이 되는 거죠. 3%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뭐 내가 만약에 1억이라고 하더라도 300만 원 들어가는 건데 300만 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 대비해가지고 수익이 나봤자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1년 기다려가지고 100% 수익 난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 들어가서 300만 원밖에 못 봅니다. 그러면 지금 1년 기다려서 300만 원 벌었다고 좋아하실 겁니까? 1억이나 있는 분이? 이건 지금 투자가 잘못된 거예요. 비중 3%는 상담받을 가치도 없고 이렇게 투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비중을 늘리시던가 아니면 얘를 정리해서 다른 쪽에 비중을 보태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CJ ENM만 상담을 하고 치우면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시청자님 계좌를 생각해서 해드리는 말입니다. 어쨌든 시청자님이 CJ ENM을 가지고 평생 가져가거나 CJ ENM만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좌를 계속 굴려가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3% 비중 이런 거 상담받지 마세요. 그리고 3%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정리하시거나 다른 종목을 정리해서 얘를 추가하면서 하거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종합 계좌, 그러니까 계좌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이렇게 상담 들어오면 지금 제가 이분의 계좌만 생각했을 때 솔직히 그냥 저도 이렇게까지 뭐 잔소리 안 하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CJ ENM이 어떤 기업입니다. 요즘에 오징어 게임 2 나오면 그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 추가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건 계좌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맞춰서 상담을 한다면은 비중 3% 비중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얘를 추가하면서 해서 비중을 확 늘려버리시던가 아니면 얘를 그냥 투자해서 아예 빼버리는 게 낫습니다. 3%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요. 한 40%대 손실이 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거 손들에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금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큰 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소탐대실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지 마시고 비중이 큰 종목을 상담받으시거나 비중 큰 데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좀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고요. 만약 얘를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릴 수 있다면 저는 56,000원대인 지금 현재 자리도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레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개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뭐 전 세계로 좀 이렇게 출시가 되고 나면은 그때 CJ ENM뿐만 아니라 이런 뭐 컨텐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CJ ENM 저는 지금 자리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비중을 늘리실 거면 10%에서 20%까지 확 늘려버리는 게 좋기 때문에 자금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자금이 없다면 손절하세요. 그게 지금은 시청자님 계좌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매수하셨고 비중과 상관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만큼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고 싶은데 제 의견이 어떻냐라고 질문하셨어요. 17,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과 상관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만큼을 또 산다라고 하는데 지금 왜 삽니까? 17,7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현재가가 19,100원인데 왜 사요? 상식적으로. 추가 매수는 더 싸게 더 많이 사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추가 매수의 핵심이에요. 추가 매수는 더 싸게 더 많이 사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제1회 유튜브에도 이 추가 매수에 대한 강의를 했을 정도로 추가 매수는 제가 가장 핵심을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는 거는 그 추가 매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추가 매수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07,700원 샀는데 109,100원에 더 산다는 것은 더
더 적게 더 비싸게 돈 주고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더 사면 더 수익 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욕심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사지 그랬어요. 근데 처음부터 많이 사기에는 또 내려갈까 봐 겁이 났죠. 그러니까 겁난 만큼 수익을 덜 포기하는 것이 투자자의 맥락이 되는 거지, 겁이 나서 많이 사지는 못했으면서 올라갈 때 그걸 또 올라간다고 더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좌가 망가지는 가장 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 지금부터 올라가게 된다면 이 비중으로 18% 비중도 매수가 지금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으로 수익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떨어진다면 8만 원 내지 9만 원 또는 7만 원까지 혹여나 밀린다면 매수하셨던 비중만큼 더 늘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뭔가 조금 이 설명이, 우리가 전화 상담을 하면은 뭐 좀 설명이 되고 이해도 되고 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글만 보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도 8만 원이나 9만 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지 아닌지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일단 잔소리부터 하긴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다. 내가 산 가격보다 빠졌을 때,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빠졌을 때 하는 것이 좋지, 뭐 또 제가 빠졌을 때 해라 했는데 17,000원에 17,700원 샀는데 15,600원 사겠다 이러면은 그럼 대화가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대화는 좀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7,700원 샀는데 17,100원에 사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한 9만 원이나 8만 원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적어도 한 20-30%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투자 매수, 추가 매수의 방안이 되니까 모든 그 시청자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 가능하나 지금은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산 걸로 그냥 수익 내라. 15만 원 정도를 목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도 넘어갑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진단해주세요. 22,9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22,900원이면 지금 떨어졌을 때, 급락 나왔을 때 매수하신 거거든요. 급락 나왔을 때 매수하시게 되면요, 튀어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다 보면 이런 자리 많이 보이게 돼요. 뭔가 이렇게 빈 공간을 많이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하다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이런 빈 공간들이에요. 이렇게 갭으로 떴다, 갭으로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자리는 빈 통로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빈 강정 같은 느낌이죠. 저 자리는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슝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차가 막혀 있는 공간은 차가 못 가잖아요. 저도 오늘 오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차가 안 막히는 공간은 또 슝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보통 이렇게 갭으로 떨어진 자리는 갭으로 메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보통 매우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면 올라가는 경우, 반대로 갭으로 떠버리면 거기가 메워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 때문에 올라오는 거지, 이 수페타시스가 잘났다던가, 이 수페타시스가 뭐 좋은 기업이라던가, 얘가 반도체 기업인데 뭐 실적이 잘 나와서 그렇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뭐 회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이런 걸 아무 상관없이 차트적인 움직임으로 이렇게 갭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 갭 자리를 메우러 가는데, 이 메웠을 때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지난 이 갭으로 떨어졌던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갭의 한 중간쯤부터는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갭의 한 중간쯤 이렇게 올라왔을 때, 갭으로 이렇게 뜬 자리 있죠. 이런 자리들의 중간쯤 왔을 때는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지금 올라오다가 빠져버린 거고,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중간쯤부터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분할 매도하면서 팔아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한 번 시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 목요일, 금요일 중에 한 번 더 시도가 된다면은 28,000원대부터 해가지고는 바로 매도를 진행하셔가지고 단기적인 차익을 챙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뭐 장기로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랑 투자 관점이 아예 안 맞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리죠. 특히나 이렇게 송곳처럼 확 올라온 기업들은 올라오기 직전 초입부까지 다시 빠지는 것이 보통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반도체 기업이고 실적도 좋으니까는 이거를 장기 투자를 내가 지금부터 모아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저한테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으면 저는 그런 투자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아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다른 분하고, 그런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하고 상담하는 게 맞지, 저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잘 정리하셔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매수를 저점 자리에서 잘 하셨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수익을 그냥 챙겨버리시면 된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안 끊겠죠, 설마?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DS 단석 43,000원에 20%. 네, 무슨 종목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DS 단석. DS 단석이고요. 예. 매수가랑 보중이요? 34,700원에 20%. 34,700원에 20%. 지금 34,700원이 현재가인데 34,700원인가요, 혹시? 43,000원에 20%.
43,000원에 20%요? 그렇군요. 일단 뭐 DS 단석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요, 그렇게 좋은 기업이다, 뭐 나쁜 기업이다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기업 자체는 좋으니까 상장을 시켰겠죠. 안 좋은 기업을 상장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좋은 기업이 상장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좋은 기업이 예. 상장되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주가가 더 갈 것인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특히나 웬만한 기업들도 잘 알기가 힘든 상황인데 신규 상장주는요. 애초에 상장할 때부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걸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매수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불확실성을 뚫고 도박하신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박을 했는데 이게 패가 뭐가 나올까요? 물어본다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물어봐야지 분석을 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업이 좋습니다, 나쁩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다라고 하면 전망은 좋은데 전망이 좋다고 해서 시청자님이 돈 버는 거랑 아예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망은 좋은 기업이지만 주가가 비싼 거라고 한다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할 때 이미 비싸게 상장을 합니다. 이게 상장되기 전 가격에 비해서 적게는 30배, 많게는 1000배, 2000배까지도 급등해서 상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폭등해가지고 상장한 걸 우리가 싸다 비싸다를 평가를 하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저점이다, 고점이다 이런 평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규 상장주 사면 2년, 3년 정도는 꼭 물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얘들이 주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주가를 막기 위해서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가 방어용으로 한 번씩 이렇게 무상증자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방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한번 팡 튀어 오른다면은 한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갈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조건은 지난 저점인 2만 원짜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2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또 지하가 어딘지 저점이 어딘지 모르는 저 아래쪽으로 또 내려갑니다. 기업이 좋아도 내려가요. 그래서 그거는 10,000원이든 5,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 그 심연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2만 원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2만 원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반등이 나가서 5만 원 내지 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시청자님이라면 제가 어떤 전문가랑 통화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라면 그냥 반등 나오면 빨리 4만 원부터까지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이거 잘못된 걸 잡았구나. 빨리 처리하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이걸로 수익 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략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중간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되었든 다음 달이 되었든 반등이 확 튀어 올라온다. 저는 4만 원부터 그냥 바로 손들 처리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테마. 제 테마고요. 22,000원에 20%요. 22,000원에 20%요. 20%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네. 일단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이게 올해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주위에 하여튼 이래서 알겠습니다. 매수를 하게 됐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추가 매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말고요. 추가 매수를 하면 괜찮은 종목이고 그런 테마라서 저는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추가 매수 대응을 잘하기만 한다면은 매수가 22,000원에 엎질러진 물이지만 저거 충분히 희석시키고 충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00원에 샀든 3만 원에 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테마가 4만 원까지 갔을 때 4만 원 샀다 하더라도 탈출은 가능해요. 추가 매수만 잘하면 돼요. 어차피 매수가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2,000원에 고정되는 게 아니라 내 매수가 바뀌고 수익률도 다시 바뀔 거예요. 지금 수익률 막 33% 이렇게 찍혀 있지만은 아무 상관없어요. 추가 매수하면 다시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여기에 내가 마음이 힘들거나 고통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모든 투자자들에게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인드 세팅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테마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은 히알루론산 필러, 보톡스 필러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로 빨리 들어간 거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그 초고령 사회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늙은 국가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이 넘어갔을 때가 92년도였는데 초고령 사회로 인구의 20%가 55세 이상인가 그래요.
그 기준이 아마 인터넷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26년에 들어가요. 일본이 11년 만에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7년 만에 들어가서 굉장히 더 빨리 늙어가고 있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이 그렇게 빨리 늙어 나가면서 빨리 늙은 국가가 되다 보니까 인구 구조가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산업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육아용품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애가 안 태어나잖아요, 많이.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산모를 뭐 케어한다든지 뭐 육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원래 절대 강자였던 잘하던 그런 기업들 말고는 새로 생기기가 좀 힘들어졌는데 일본도 그러다가 이제 그쪽이 망하면서 장난감 산업 이런 것들이 망하면서 오히려 다른 쪽이 막 성장했는데 그 다양한 성장 산업들 중에 하나가 미용, 피부 미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뭐 시청자님도 연세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을 하다 보면 피부가 왜 이렇게 안 좋아졌지, 왜 이렇게 주름이 졌지, 뭐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고 한 달이 지나도 그렇고 한 뭐 1년이 지나도 그래요. 점점 그게 싫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미용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고령 사회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건 원래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메리트가 높을 거다라고 보면 돼요. 피부 성형, 피부 미용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높아질 거고 요즘은 쌍꺼풀은 수술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피부 미용이라든가 피부에 관심 이런 것들 그 노화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멀리 본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멀리 보려면은 이 주가 물리는 걸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한 5년 뒤에가 목돈 찾는다 생각하고 우리 적금 넣는다 5년짜리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얘를 그냥 모아간다 생각해서 나중에 크게 올라갔을 때 팔아내고 나오는 것이 수익을 좀 더 알차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을 그냥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겁먹을 것도 없고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14,000원에 무너진다고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10,000원까지 내려가거나 지난 2022년의 하락세의 저점이었던 10,000원이라든가 오히려 그 이하까지 빠진다면 저는 주가가 상당히 메리트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10,000원 이하로 빠진다면은 주저할 것 없이 추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10,000원까지 빠진다면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어쨌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아니고 14,000원 여기가 지지가 되는지 또는 10,000원까지 빠지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관문은 14,000원 지지 여부가 되겠죠. 그래서 14,000원에서 지지가 되면서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개월 정도 지지가 된다면 연락 주시고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그냥 10,000원짜리쯤 왔을 때 거기서 또 한 2달 정도 안 빠지고 버틴다면은 전화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냥 밀린다면은 한 6,000~7,000원까지 빠졌다. 그 말은 아마 증시가 완전히 그 파탄다 있을 거예요. 증시가. 얘가 5,000원, 7,000원 막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것은 얘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지수가 1,800이나 아마 2,000까지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는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화할 틈도 없이 그냥 사야 되는 타이밍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일 때는 제가 이렇게 시황 설명할 때 지금은 종목을 다 사야 됩니다. 상담받을 겨력이 없다면 그냥 막 사세요라고 제가 아마 시황 설명할 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그때는 받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4,000원 지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체크하시고 지지가 된다면 2달 뒤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략 잘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장기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차바이오텍 네. 19,400원에 10%. 19,400원에 400원에 10%. 10%요? 네. 뭐 일단 물은 엎질러졌네요. 그죠? 뭐 19,400원에 산 것도 그렇고 유상증자한다고 주가 폭락한 것도 그렇고 일단은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돌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거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좀 조심해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올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많이 드렸습니다.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투자해라. 그중에 대장이 셀트리온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왜 우리가 제약 바이오 중에서 적자가 나는 기업, 돈을 못 버는 기업을 조심해야 되냐면은 상장을 하는 게 자금을 융통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상장을 안 하면 아름아름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떤 기업인지도 잘 모를 거고 투자자를 찾기도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소개를 받는다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대표가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미팅을 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은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냥 일반 투자자들 시청자님처럼 그냥 집에서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또는 모니터로 사실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런 널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금 융통이 굉장히 쉬워서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제약 바이오가 그렇게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폐해를 많이 낳고 있는 게 적자가 나니까 얘들이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나니까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돈 좀 달라고 구걸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규모가 지금 자그마치 2,500억이라는 뉴스가 나와 있는 것뿐인 거고요. 그러니까 2,500억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문제인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잘 사주지 않기 때문에 2,500억을 추가로 주식을 만들어가지고 팔겠다라는 건데 지금 상장된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팔아야 사람들이 메리트가 높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청자님 들고 계셨던 1,900원이 아니라 떨어지기 직전이 15,000원대보다도 지금 빠져 있는 게 유상증자 2,500억을 얼마에 팔 건가라고 했더니 1,800원의 신주를 발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상증자를 2,500억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전부 다 이 1,800원에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5,000원에 들고 있었는데 유상증자 한다고 800원까지 싸게 준다고 하니까 나는 약간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이죠. 방금 내가 국밥 10,000원에 먹고 나왔는데 10,000원에 먹고 나오니까 지금부터 5,000원에 팔겠습니다 하면 기분 갑자기 나쁘잖아요. 그죠? 다신 이 가게 안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을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니까 보통 유상증자하면 주가가 폭락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800원대까지 이렇게 다시 또 떨어진 거고 아마 추가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뭐 한 9,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면은 주가 희석이 되고 나중에 되면은 뭐 주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한 9,000원 내지 8,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이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호전이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상황은 좀 호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적자폭 이거 해소하기 좀 힘들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장기로 오랫동안 고생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유상증자는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유상증자를 안 받으면 좀 억울하기 때문에 받는 게 좋고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유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강연은 제가 토요일에 원주에 갈 거고요. 또 일요일은 제가 송도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각각 다르죠. 오후 1시와 오전 11시이기 때문에 시간 체크하시고 장소 체크 잘 하시고 다들 와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목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